순애는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쥔 채 화면이 켜질 때마다 가볍게 떨리는 손끝이 더 크게 흔들렸다고 느끼죠. 지난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아들이 오늘은 연락을 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고 좁은 싱크대 위에는 반쯤 남은 죽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순애는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하고 그릇을 밀어두며 다시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어깨는 젖은 수건처럼 축 처져 있고 숨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은 어정쩡한 떨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하루를 열고 그 소리는 그녀의 고요한 방과 대비되어 더욱 쓸쓸하게 울립니다.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마치 먼지처럼 가벼웠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이웃 미정이 장바구니를 들고 모습을 보이죠. 미정은 방 안을 둘러보며 순애가 또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챕니다. 순애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미정은 어려운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미정은 조용히 상을 정리하며 반찬을 꺼내놓고 순애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 침묵이 순애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바람이 스며들며 작은 흔들림을 만들고 순애는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들의 소식이 닿지 않는 세 번째 아침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싱크대 위에 놓인 약 봉투를 집어들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순애가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였고 미정의 눈썹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순애는 괜찮다고 말하며 미정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지만 그 동작은 힘이 빠져 금세 멈춰졌습니다. 미정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의자에 다시 앉히며 숨을 고르라고 말하듯 손짓을 보냅니다. 순애의 어지러움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표정은 흐려져 있었고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불안이 커지는지 가슴께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천천히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깊게 들이마신 숨은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고 미정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두려워 늘 참아왔습니다. 괜찮다니까 나이 들어 그러는 거지. 순애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미정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미소가 억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식탁 위에 남겨진 죽 그릇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릇이 식어 굳어버린 모습은 순애의 기운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듯 말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으며 휴대폰을 손에 줍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를 때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렸고 미정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미정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지만 전화가 이어지지 않는 동안 두 손을 꼭 모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전화 신호음과 두 사람의 조용한 불안만이 가득 채우며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좁은 사무실 한쪽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체 통보서와 납부 요청서가 뒤섞여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한번 바라본 뒤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지난 몇 달 동안 밀려온 비톡촉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그로 인해 잠들지 못한 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고 손끝은 초조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료들이 회의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그 소리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그는 자동으로 손을 뻗어 확인했지만 뜻밖의 미정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만 보였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유를 모르는 두려움이 몸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숨을 들이켰지만 가슴 밑바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또 무슨 일 난 건가?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문자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그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미정의 메시지에는 순애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이 담겨 있었고 연락이 필요하다는 말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자신이 어머니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짓누르며 손가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그를 찾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급히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속 정막은 더욱 깊어지고 도윤의 망설임은 쌓여만 가며 그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오전 햇살을 받아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채소 상인이 상자를 내놓는 소리, 떡집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고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반찬거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한층 더 느리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갑자기 시야가 희미해지며 골목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며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에 굴러간 당근 한 개가 소리 없이 그녀의 발끝을 스쳤습니다. 순애의 몸은 그대로 힘을 잃어 옆으로 기울었고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동시에 외마디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한 상인은 급히 순애의 어깨를 받치고 다른 상인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며 상황을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애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골목의 소라는 갑작스럽게 긴장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호흡이 약해 보여요. 빨리 와달라고 하세요. 한 행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순애의 손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의 사이렌이 시장 입구를 향해 울려 퍼졌고 상인들은 급히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도착하자마자 순애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으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순애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자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흩어진 장바구니와 짓눌린 야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구급차의 소리는 한동안 시장 위를 맴돌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애의 자리가 비어버린 골목은 평소와 똑같이 소란스러웠지만 어딘가 허전한 분위기만이 남아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를 서둘러 걸어가다 발길을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복도 끝 병실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어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손끝은 오히려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까지 다가갔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멈추며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리문 틈 사이로 보인 어머니의 희미한 실루엣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흔들었습니다. 의료진이 순애 옆에서 상태를 점검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장면은 도윤의 불안과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는 혼란 속에서 도윤의 발걸음은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걸을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을 던졌지만 그조차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미정은 도윤의 어깨 근처에서 멈추며 말없이 그와 병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급하지 않게 상황을 설명하고 순애가 위급하진 않지만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은 여전히 병실 안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와 차트를 정리하며 지나가자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문고리 위에 다시 손을 얹었지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또 멈추고 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의료 장비의 신호음은 그의 망설임을 더 깊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결국 벽에 기댄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복도 위로는 긴 침묵만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순애의 의식을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눈꺼풀을 떨며 의식을 찾고 있었고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혈압계를 정리한 뒤 병실을 나서자 병실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고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끝에 들어오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떨림을 잠시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볍게 감아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병실 공기가 그를 향해 부드럽게 밀려왔고 그 안에 낯설고도 익숙한 정적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매우 느렸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고 마치 오래 묵힌 돌덩이가 굴러나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그림자를 인지한 듯 흐릿한 눈동자가 그를 향해 맞춰졌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순애의 손은 약했지만 따뜻했고 그 온도는 도윤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의료진은 잠시 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고 더는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 묵혀둔 거리만큼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의 얼굴에는 서서히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식의 미음을 천천히 떠먹으며 몸의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고 식사량도 아주 작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병실에 들러 순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회복을 지켜보며 마음속 무거운 돌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간간히 반찬과 필요한 물품을 들고
병원을 찾아왔고 방문 때마다 실용적인 조언을 건네며 두 사람의 옆을 지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순애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에 돌봄 계획을 상담하며 사회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빚 문제와 연락을 끊었던 사정을 복지 직원 앞에서 진지하게 털어놓으며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조심스레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병실 창가에 비치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집에 가고 싶네. 순애는 창밖을 향해 고요하게 말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세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며 퇴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손등을 한 번 더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전보다 분명한 힘이 느껴졌고 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자신이 가져온 작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환한 조명 대신 따뜻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흘렀고 이 공간이 오랜 공백을 채우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부드럽게 눈을 감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했고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마음을 다잡아 갔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느린 걸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몇 주 사이 공기가 달라져 있었고 침대보와 작은 커튼이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에서 누군가 다녀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리 준비한 반찬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어머니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순애는 집안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오랜만에 돌아온 일상의 냄새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긴 병원 생활 끝에 찾아온 안도와 적당한 피로가 섞여 있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도윤은 저녁 준비를 도우며 냄비에 국을 데우고 반찬을 작은 접시에 나누어 담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하나둘 놓여지는 음식들 사이로 따뜻한 기운이 번져나왔고 그 기운은 방 안을 오랜만에 포근하게 채웠습니다. 순애는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놀림을 바라보며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먹는 밥이네요. 도윤은 잠시 멈춰선 뒤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들은 서툴지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 하나에도 서로의 정성이 느껴져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넘어가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집안의 조명과 따뜻한 향기는 그 어둠을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속이 편안해지는 듯했고 잃었던 기운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미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멀어지는 침묵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저녁상이 거의 비워질 무렵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